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우리 원자력 부분은, 제가 이미 이제 예고를 했다시피, 어, 크게는 이제 사실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떤 핵 발전이라고 할까요? 핵 연료 혹은 핵 기술에 관련된 윤리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고, 아마 이번 주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이제 사실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핵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핵 확산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뭐 쟁점,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쟁점이 있죠. 쟁점이 있는데, 요거는 쟁점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떤 정보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어떤 핵 기술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 질문 답변 형식으로 어, 정보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질문 답변 형식을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제 전해주는 정보는 찰스 디 퍼거슨이라는 어떤 미국의 과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핵 에너지에서 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올 에너지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너무 이제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almost all, 거의 모든 에너지가 핵 에너지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어, 어떻습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없습니까? 원칙상 요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상 핵 에너지에서 나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에너지는 핵 에너지에서 나왔다라고 원칙상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뭐 화석 연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화석 연료? 뭐 여기는 뭐 동물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뭐 그냥 식물로 해보죠. 예. 뭐 굳이 동물을 많이 안 넣더라도. 예.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래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대한 어떤 밀림이나 숲 혹은 산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그냥 질량으로 따져봅시다. 양으로 따져봅시다. 양으로 따졌을 때 동물이 더 많을까, 식물이 더 많을까? 라고 우리가 그냥 얼추 짐작을 해봐도 당연히 우리가 식물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더하면 아무래도 식물의 양이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러면 화석연료는 기본적으로 식물이 퇴적되어서 생겼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식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겠죠. 근데 광합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어,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사용해서 광합성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태양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우리가 이제 물을 수 있을 텐데,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핵 에너지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태양의 내부는 그 온도와 압력이 엄청납니다. 하이, 베리 하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예,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원자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수소가 융합해가지고 이제 뭐가 생기냐 하면 이제 헬륨이 생기는 거죠. 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일종의 이제 빛의 형태로 해서 방출이 되는 것이고 그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에너지는 원칙상 핵 에너지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에너지의 근원은 이제 태양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물론 예를 들면은 이제 수력 같은 경우는 태양하고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력은 일종의 중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이 얼지 않아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지구 뭐 다른 행성이라고 이제 그냥 상상을 합시다. 다른 행성이 있는데 물이 흐르려면은 물이 일단 얼지가 않아야 되겠죠. 예. 물이 얼지가 않아야 되는데 물이 얼지가 않으려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빛의 형태의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예. 대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핵 에너지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핵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핵 발전소를 쉽게 떠올리기 때문에 핵 에너지라는 것이 인위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핵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에너지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태양의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이 굉장히 높을 때는 원자들이 융합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핵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두 번째 질문은 핵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인가? 근데 요거는 제가 방금 약간 힌트를 줬죠. 핵 에너지의 근원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핵 융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 분열. 세 번째는 방사능 붕괴. 방사성 붕괴. 이런 세 가지 기제를 통해서 핵 에너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겠죠. 예, 핵융합, 핵분열, 방사성 붕괴. 그러면 분열은 무엇이냐? 핵분열. 핵분열하고 핵융합은 조금 이제 서로, 약간 그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핵분열은 뭐냐 하면은, 그 무거운 원자들이 말 그대로 분열되면서 어떤 중간 질량의 원자들로 말 그대로 이제 쪼개지는 것이죠. 쪼개지는 것이고,
핵융합은 거꾸로, 거꾸로.